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마감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어제도 국내 장 실적에 좀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호실적을 보인 종목들 52주 신고가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일장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월요일장에는 강하게 오르더니 화요일장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알파벳과 테슬라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화요일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 대체로 올랐습니다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2%가량 정규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실적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디즈니는 이슈로 인해서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다른 업종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대체로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GE 이 부분 초록해 지금 상승불 강하게 켜져 있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밤사이에 호실적 기록했고 또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의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매일같이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HSBC가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IT 대란 이후 단기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쳐스와 언더아머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스케쳐스에 대해서는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설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유통 채널도 좋았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 80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언더아머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죠. 중립 네거티브 의견이 확인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솔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주 트럼프 2기와는 좀 연결시키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부정보단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길래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10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매출이 100억 달러 처음으로 돌파했고 또 순이익 기준으로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유튜브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646억 2천만 달러로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성장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1분기 때보다는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코멘트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다가 지금 1.5%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우려를 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다른 숏폼 기존의 SNS들, 틱톡과 같은 그런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광고 매출에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25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247억 달러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하지만 주당 순이익 한번 보시죠.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시장이 좀 실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총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18%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17.4%였습니다.
줄었으니까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1년 전과 비교해보면 18.2%로 지금보다는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테슬라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부별 분기 매출을 지금 차트화한 표가 되겠습니다. 하늘색이 자동차 매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에너지 관련 매출, 짙은 남색이 서비스 관련 매출이 되겠는데요. 매출 전체적으로 2% 증가했지만 하늘색 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자동차 매출은 1년 전보다 7%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전기차 1위 업체지만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리비안이 판매량 33%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1위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살짝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보시다시피 노란색 부분 그리고 짙은 남색 부분이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와 같은 AI,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도 조금씩 시선을 돌려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을 거래에서 아무래도 EPS가 실망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6.8%가량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등판해서 로보택시 또 휴머노이드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투자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요. 실적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재밌는 사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내년쯤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배치할 수 있고 내후년에는 판매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죠.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공장 배치를 이야기하나 봤더니 이런 사진 한 장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특히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테슬라 위주로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닷새 만에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을 떠나 있었던 외인들도 닷새 만에 돌아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2%. 그동안 보여줬던 낙폭보다는 조금 아쉬운 수치입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승 마무리를 짓는 모습 어제 지수단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실적주들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실적에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전기 쪽 관련주들에서 전력 쪽에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 올리는 모습 나왔고요. 이 SC제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는 알테오젠 몇 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5위권의 이름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2분기의 실적 전망과 함께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3위권의 이름을 올려주고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어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슈 시간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시죠. 기관들도 외인들과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동일하게 알테오젠과 재룡전기 등 일부 바이오주와 이 전력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계속 포착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 H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제 긍정적인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전반적으로 이 전력 쪽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력 쪽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에 받았던 수주액만 1조 원이 넘어섰는데 연간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한 수요와 함께 전력 쪽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전반적인 실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치 저희가 1분기부터 체크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1분기보다도 더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까지 모두 어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전히 이 대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생각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사이트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높은 곳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42%,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대표주로 꼽히는 대마 관련주들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 시장에 나름 빨간불 지켜주기에 나섰던 대표적인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80조 원 규모로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좀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삭센다의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작년 삭센다 한 해 동안의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대거 출하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가격은 하락이 될 수 있겠고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급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체크가 가능한데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어제도 받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초전도체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강한 테마성을 띄우면서 시장의 등락을 이끌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초전도체가 정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일단 불씨는 어제 또 지펴지긴 했습니다. 퀀텀 포트에서 LKK17, 옛날에 우리가 LK99라고 불렀었죠.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없이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과 급락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해당 기자회견 이후에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순도를 80% 높이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만약 해당 기술이 순도 90%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저항성이 낮아지는 거고 한마디로 초전도체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된 결과는 앞으로 논문과 학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개발이 된 것일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가격 변동성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CCS부터 비츠로테크까지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보합권에 머무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CCS가 12%로 강한 상승을 받아갔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만들어낼지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사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다시 주춤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연초 대비해서는 0.6%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데요. 오늘 시간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EPS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고 EPS가 0.52달러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실망 매물로 시장에는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별로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자동차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작년보다 7% 정도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미 1분기 때도 확인해봤던 ESS 쪽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30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 서비스나 기타 쪽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증가세가 보였지만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 판매량의 부진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부분은 2분기 돼서 사이버트럭의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나 증가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결론적으로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기회를 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판매 증가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의 매출 부진은 이대로 보내주고 하반기 긍정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월가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2분기 실적에 집중을 할지 하반기 모멘텀에 집중해주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 대표 관련주들 어제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 급락했던 만큼 관련주들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HD 그룹주들 실적 발표 대거 준비돼 있는 만큼 개장 직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미중 눈치 보는 K반도체.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밖에 없고 중국은 또 우리가 수출을 또 좀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 우리 반도체 업계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워낙에 또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이제 결국 중국을 세게 이제 압박으로 누를 테니 우리 쪽으로서는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 사실 그게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죠. 그제 상당히 월요일 날 우리 시장 많이 빠졌던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어제는 다행히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게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나 이런 관련주들 급등을 하면서 또 어제 삼성전자 물론 상승폭은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보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버텨주게 하는 힘이 되고는 있는데 시장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반도체주들이 요즘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힘을 못 내고 있다 보니 플러스를 보여도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또 오늘은 또 뉴욕 시장에서 앞서 정다혜는 이윤정 그거 전해드렸겠습니다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죠. 엔비디아 2% 넘게 떨어지고 TSMC도 0.4%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각각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겁지 않겠냐는 걱정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데요. 조금 시장을 확대해서 보면 현재 미국 시장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매크로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미국 대선 캠페인 관련된 돌발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사실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는데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사실상 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두 가지 큰 변수가 일단 좀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실적이죠. 본격적으로 좀 실적 발표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오르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시장 상황과 없이 떨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당분간 어쨌든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따져보면 건강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5일 날 발표하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거에 역시 이제 당장 내일이죠.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여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5조 원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표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작아서 화면에 보이네요. 이제 영업이익 5조 원대. 근데 이게 3개월 전보다 3개월 전에 3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2조 원이나 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원래 8조 원대였던 게 10조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결국 비슷한 상황이 SK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초에, 그러니까 월초에 삼성전자 덕분에 시장이 좀 한번 반등을 해서 2,900선, 3,000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가져보고요. 또 하나 더 붙일 거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루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HBM3E 납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됐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뭔가 반등 포인트로 시장에 찰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상반기 내내 한 27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 이 수급 쪽이 좀 부진했던 영향도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삼성전자가 2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사서 다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것도 안 사냐 그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샀던 섹터들을 보니까 조선하고 방산주입니다. 보면은 외국인들 좀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한 2주 정도 보는데 계속 좀 팔죠. 어제 조금 샀고 엊그제 좀 샀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1위가 삼성중공업, LG전자, 그다음에 3위가 한국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KTNG,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LG전자, 현대차는 이제 실적이 계속 좋은 회사들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엣지단의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전략을 좀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실적도 괜찮았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중공업 쪽에서 좀 잘 나가는 이런 종목들을 담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거저것도 아니라 실적이다.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업황이 기대가 되는 업종에 좋은 종목 사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많이 산 거는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 3사 중에서 좀 제일 덜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쯤 늦으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 안 가고 1분기쯤에 이제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적자 선박들 다 털어낸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미리 좀 선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크라 재건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 재건주가 좀 많이 뛰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우크라 재건주 합병이 떴습니다. 트럼프가 늘 하는 얘기가 우크라 전쟁 끝내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쟁 끝나면 당연히 이제 재건을 해야죠. 근데 그 재건 규모가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돈 67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주는 한마디로 미국 대선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뭐 올라가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지금 좀 낮아진 이유는 민주당 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거의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뭐 얘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어제는 이제 바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에 바짝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좀 떨어졌는데요. 좀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건설 쪽보다는 기계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특히 건설 관련된 이 부분은 부동산 PF 관련된 이 재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계 쪽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도 인프라 관련된 두산 HD 현대인프라코어가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반면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부통화 같은 이런 건설 쪽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결국 사실은 아직 먼 얘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어떤 회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 측면에서 이런 어떤 테마 형태들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지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빠르게 정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주는 뭐냐? 그다음에 주변주는 뭐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내용을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은 SK온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인데요. SK온이 중국의 지리 차에 SK온의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지리차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SK온의 서산 공장을 직접 가서요 현장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수율도 체크하고 공장 가동 상황도 보고 뭐 공정도 보고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는 SK 그룹 차원에서 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SK 그룹과 그다음에 지리 저장 지리 홀딩 그룹이라고 그러나요? 이 그룹 이름이 이 그룹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SK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3만 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력이고, 근데 만약에 SK온의 배터리가 중국 지리차의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고 그러면 3만 개 배터리가 당연히 탑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3만 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기존에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어떤 내수 시장을 노리는 전기자동차보다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3만 개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비싸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충전도 빨리 되고 밀도도 높아서 주행거리 더 길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의 전기차는 결국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팔려고 하는 자동차,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리차는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회사, 아마 그래서 지리라는 이 자동차 회사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스웨덴 볼보를 갖고 있고, 볼보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인 폴스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영국에 이제 되게 고성능 차량들, 스포츠카 이런 것들 만드는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M&N을 해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10여 개 브랜드를 갖고 있고, 작년에 판매량이 280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인 그런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조만간, 지금 최근에 BYD가 국내에 들어오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지리차도 조만간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 차에 그것 때문에 이제 SK온과 이런 어떤 제휴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아시겠지만 조단위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1분기에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낸 SK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또 지난주랑 이번 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지지율이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그야말로 그 지금 주식시장을 뭐 좌우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재선에 대한 도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서 네. 완전히 그야말로 지금 대선 판도가 다시 리셋이 된 상황인데 결국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거의 뭐 실시된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뭐 이제 그 대의원수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확인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해리스 부통령의 카드가 뭐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후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가장 혼란이 적죠. 괜히 뭐 여기서 다시 뭐 경선을 하고 하면은 또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최선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그 흑인 여성과 네. 그야말로 완벽한 백인 남성의 어떤 그런 그 대선 구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정말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지지층세가 굉장히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뭐 대선 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종 성별의 어떤 대결 구도까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아마 역대 가장 격렬한 분위기의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 후보와 이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지지율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뭐 최근 조사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역전된 네. 그런 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벌써 뜨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조금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의 분위기가 트럼프 후보의 어떤 당선이 좀 굳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메인 흐름이었는데 네. 이게 일주일 만에 조금 이제 완전 바뀔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이제 퇴조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또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완전히 조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뭐가 섣불리 나서기 힘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들면은 네. 러셀 2000이 어제도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지금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에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참 못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M7으로 대변되는 빅테크들이 시장을 리드를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 이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그동안 좀 이제 소외되었던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선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국면이 강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지난주에 막 본격화되면서 뭐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가 사실 이런 업종들이 좀 피해를 입었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러한 업종들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어제는 조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성에 안 차는 반등이죠. 그야말로 조금 이제 좀 아침에 강하게 양봉을 세웠다가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성에 차는 반등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좀 반등을 했고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앞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에 대한 이런 그 고려들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11월 대선까지는 네. 굉장히 이런 변동성에 기반한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장 대응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도 짧은 호흡으로 시장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소형주가 강했던 이유 사실은 대형주가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했던 이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시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제 오늘까지 M7 나름 실적과 함께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대형주나 기술주 어떻게 좀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주의 하락에 대해서는 한 번 올 것이 왔다라는 또 시각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차익 실현의 기회를 좀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데 결국 그 구실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 후보의 발언, 네. 대만에서의 어떤 그런 TSMC를 때리는 발언,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또 발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네. 이러한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좀 이제 하락이 촉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 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누가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공포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이게 지금 이러한 기술주의 하락이 뭐 AI 거품의 붕괴 시작이 아니냐. 너무 좀 나가는 분위기, 극단적인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주가 워낙에 이제 쉼없는 상승세를 이어왔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으려는 그런 시각들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이에요. 2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간밤에 알파벳,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좀 약간 엇갈렸어요. 네. 알파벳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외에서 괜찮은 반응이고 테슬라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또 어닝 좀 쇼크의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알파벳, 테슬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제 메타, 아마존, 애플 계속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실적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장을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어떤 그 장기적인 AI 기반의 어떤 그 성장 기대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실적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던 만큼 고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대선과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약간 소외됐던 부분이 바로 금리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FOMC도 회의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지난주 유럽은 동결 유지를 했고 9월 대선은 조금 더 강하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연준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여타 그 중앙은행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그런 그 중앙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그 금리 인하의 트렌드를 이제 그 트렌드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연준이 뭐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7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뭐 이미 이 부분은 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 번이 금리 인하한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금리 한번 건너뛰고 9월에 아마도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요번에 이제 그 라가르드 ECB 총재의 임금 상승률에 관련된 언급이에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연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임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확실히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떤 그 배경으로 해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점차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의 둔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금리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이제 계속 지속적인 네. 어떤 그 물가의 안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꺾이면은 물가도 안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점이 좀 시사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 기대와 더불어서 수요 둔화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건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 ECB도 또 이제 이번에는 쉬었지만은 9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 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어떤 그 시장의 기대는 네. 뭐 ECB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고 그쵸.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제 어떤 글로벌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결국 그것이 9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9월 연준의 결정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의 기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반영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나 유럽 이미 금리 인하 진행을 했고 연준의 결정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워낙 고용이나 인플레 최근엔 연준이 선호하는 쪽으로 지표 방향성이 또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7월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치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간 걸까요? 사실 7월은 조금 아마 연준도 너무 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표들을 좀 더 확인한 지금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최근의 어떤 방향은 일단 지표를 최대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섣부른 결정,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빨리 이제 하고 싶더라도 일단 지표를 최대한 확인해서 시장에 어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연준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7월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9월이 가장 빠른 그런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9월이 제일 빠르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표를 봐야 된다 설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혹은 7월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볼까요? 차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이런 미 대선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영향력을 굉장히 지금 키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서 불확실성이 좀 더 가중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앞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변동성의 확대 구간에서 오히려 이를 좀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런 그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떤 짧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변동성을 그나마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확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결국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전을 등에 업는 이런 업종 기업들 중심으로의 네. 어떤 시장 대응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지켜보시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